다시 49페이지로 올게요. 19세기 말 영국 산업혁명 아시죠? 영국의 산업혁명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들 안에선 새롭게 탄생된 노동자 계급에 대한 실용적인 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산업혁명에 의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상공업계 또는 실용적이고 유용한 과학 연구를 가장 시급한 일로 여기게 되었던 시대적 배경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밑에 이런 말을 하죠. 소수의 특권층을 대상으로 한 유클리드 원론에 의한 두뇌의 도야를 위주로 한 수학 교육. 바로 19세기까지 있었던 유클리드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 일상의 생활 의무를 위한 일반인을 위한 수학 교육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금 읽은 거 여러분들 꺽쇠로 표시할까요? 어떻게? 소수의 특권층을 대상으로 한 유클리드 원론에 대한 두뇌의 도야를 위주로 한 수학 교육 꺽쇠하고 19세기까지 일상의 생활 의무를 위한 일반인을 위한 수학 교육 꺽쇠하고 20세기 초 근대화 운동의 방향. 이런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학교 수학에서는 수학의 사회적 실용성을 강조해야 한다라는 입장과 순수한 개념의 사유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 사이의 논쟁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은 수학의 사회적 실용성을 강조해야 한다 꺽쇠치고 20세기 초 수학교육 개혁 운동, 순수한 개념의 사유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꺽쇠치고 19세기까지의 유클리드 시대의 주장. 그러나 당시 수학 교육, 아까 제가 스콜레란 단어를 얘기한 이유가 뭐겠어요? 수학 아무나 공부하는 거 아닌데 굳이 할 사람만 할 수 있게 변할 필요 있을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수학교육 현장에서는 엄밀한 논리적 전개로 수학을 통해 두뇌를 도야해야 한다라는 입장 하에 소수의 특권층을 대상으로 유클리드 원론의 교육이 그 당시까지 쭉 주가 됐었어요.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부각된 것 중에 하나가 대학 교육입니다. 좀 더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을 좀 더 깊이 가자. 그런 것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살레로드 대학이라든지 캠브리지 대학, 옥스퍼드 대학 이런 대학들이 유명하죠. 여기도 보니까 내가 대학에 입학하고 싶어.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하고 싶으면 시험 문제가 야, 유클리드 원론의 제 몇 권 정리 면모를 증명해.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뭐 도야를 다 벗어나서 좀 더 수학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수학을 어떻게 하면 된다? 유클리드 원론을 외우고 시험을 잘 봐서 대학에 가는 그런 분위기.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용성을 중심으로 한 수학 교육이라는 사회적 필요성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크게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던 거죠. 여기에 바로 페리가 누구? 영국의? 그렇죠. 영국의 페리가 1901년 수학의 교육, 즉 The Teaching of Mathematics라는 강연을 하게 됩니다. 페리가 영국이죠. 네, 대단한 수학자고요. 그다음에 영국에서 지명이 굉장히 높았던 분이신데 그 당시에 수학 교육이 매우 비합리적이며 사회의 실제와 분리된 이론만을 추구하면서 철학적 지식의 전샘을 급급했다라고 비판하고 등등등 이게 비판이에요. 국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수학 교육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전 국민의 신체와 정신의 건전한 발달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수학 교육이 수행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나라도 아닌 영국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가장 큰 파워가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리고 페리가 주장을 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후에 독일이 그 다음에 프랑스가 그리고 미국이 또는 전 세계가 함께하려고 했었던 거죠. 페리, 번영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발명 정신과 창조 능력을 양성하는 수학 교육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첫째, 수학의 실용성과 유용성. 어때요? 맞죠? 특히 자연과학과 연결되는 측면을 강조했다. 둘째, 유클리드 기하에서 탈피하여 실험 기하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모는 종이 활동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또한 대수 공식을 이용하는 지식과 능력도 길러라 점점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페리의 주장이 결국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데요. 클라인,
독일에서 이루어진 그런 대표적인 운동이 클라인의 수학교육 근대 운동입니다. 영국과 독일, 멀지 않은 나라니까 서로에게 영을 줬겠죠. 특히 19세기 말에 산업혁명의 시기가 도래하면서 과학이 장려되고 교육 문제가 활발하게 연구되면서 수학이 중요한 교과로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산업 및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대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응용 수학을 학교 교육에서 더 많이 다루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특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른쪽에 보니까 교육학 차원에서 페스텔로치나 헤르바르트. 독일은 이 사상과 철학의 나라잖아요. 음악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당시에 이 철학가들, 사상가들, 페스텔로치나 헤르바르트가 트의 기초, 전통 위에 기초를 둔 직관적 관찰과 실험, 실칙이 매우 중요시되면서 유클리드 원론을 토대로 둔 전통적인 고전 교육과는 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즉 그거에 반기를 들었던 거죠. 또한 독일의 수학자 크로네커, 이후에 수리 철학에 가도 한 번 더 소개가 될 건데요. 이런 분들에 의해서 수학의 산술화 연구를 초등교육에 적용하는 산술 교수의 세기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분위기. 여하튼 독일은 독일대로 또한 이런 변화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 누가? 그렇습니다. göttingen 대학의 클라인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클라인 병, 그렇죠? 4차원 세계에서 들어갔다가 나와도 되는 이상한 병 같은 거. 그 다음에 클라인 4그룹, 그 클라인이세요. 우리 클라인을요 자랑스럽게 써주세요. 위에다가 수학 교육학의 아버지 이렇게. 그 클라인이 학교 수학 교육에 대해서 큰 획을 긋습니다. 페리는 그냥 이름만 알고 계세요. 수학 교육의 근대 운동을 처음으로 영국에서 했던 대표자. 하지만 클라인은 달라요. 수학 교육의 아버지니까 어떤 거를 했는지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1번. 수학 교육에서 가장 강조해야 할 것으로 함수 개념의 함양과 공간 관찰력의 함양을 주장하였다. 체크하십시오. 쭉 내려가겠습니다. 점점점 중에 세 번째 점. 2번. 미적분과 해석 기하를 조기에 도입하되 그 기초적인 내용을 자연현상과 관련지어 지도하라라고 했습니다. 또 내려가겠습니다. 3번. 1905년경에 현장 교사들을 모아 짐나지움이라는 문화고등학교, 이게 대학 이름이죠. 김나지움의 수학 교수 교목을 작성하였는데 이거를 메란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메란 교육과정이란 말이면 클라인이에요. 그리고 위에서 강조했던 거를 4번. 이 메란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 함수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라는 거. 이후에 함수 교육 또는 미적분 교육 총에서 클라인이 또 나오는데 그 배경이 뭐다? 독일의 수학교육 근대화 운동이다. 궁금한 게 생겼어요. 수학을 가르치는 거, 실용적, 학생들의 심리적 상태를 강조한다. 라는 것과 계속적이요. 함수, 미적분, 해석학.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연결고리가 잘 안 됩니다. 네. 사실 수학을 가르칠 때 영역이 되게 많죠. 그 많은 영역 중에 함수라는 영역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의 원리를 수학으로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에요. 세상의 원리? 그래요. 함께 사는 이 사회를 말하는 거죠. X가 변함에 따라 Y가 정해지는 관계. 두 집합 사이에서 X와 Y가 대응되는 관계.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주고받고 이러한 영향이 있는 이 사회를 잘 살아가려면 어떤 관계인지 확인할 수 있는 눈, 또 이러한 관계를 지속해야 되는지 또는 바꿔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 예측력,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등에 대한 이 세상의 흐름을 한마디로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클라인은 그냥 변한다. 소비를 해. 아니다.
그러한 거를 좀 더 바르게 정리하고 알 도구가 필요하다. 그 도구를 뭐라고 봤다? 함수라고 본 거죠. 그리고 이 함수적인 변화 안에 순간순간의 선택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이것을 미분이라고 하고 또 그때 이후 지금까지의 변화를 총량화시킨 게 적분이잖아요. 따라서 세상의 변화를 현상과 그 순간순간 또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서 함수와 미분과 적분 그리고 그 당시까지 강조했던 대수적 기하인 해석기하 이런 거를 강조했습니다.